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유리식에 관련된 심화연산 들어갈 텐데, 유리식의 심화연산. 이게 본격적인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실제로 요 내용을 보통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에서 많이 보지만 정확하게 이걸 왜 배우는지를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오히려 많아요. 첫 번째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분수라는 게 바로 그래요. 설명을 먼저 해주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분이라고 합니다. 요 과정의 이름을 우리는 통분. 두 개의 분수 값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두 개의 분수식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 거야. 이 과정을 이제 통분이라고 한다면 부분분수라는 것은 6분의 1, 즉 2 곱하기 3분의 1인데 얘를 쪼개서 다시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나의 분수식을 두 개로 쪼개주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부분분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a 곱하기 b분의 1.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 공식을 많이 외워서 적용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글씨를 외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고2,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글자만 알아가지고는 1학년 때는 기억이 나지만 2, 3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현재 이 말을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을 외워서 글자를 외워서 풀겠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x하고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분모를 두 개가 x하고 x 플러스 1이잖아. 곱관계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찢어주세요. 하나는 분모가 x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는 x 플러스 1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x하고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걸 통분해줘요. 통분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겠지? 얘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큰 수는 뒤에 놔주고 분모가 작은 수를 앞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통분하게 되면 어떤 결과 나와? 분모가 큰 게 앞으로 오고 분모가 작은 게 뒤로 오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더할 때는 상관없지만 빼는 경우에 양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모가 더 큰 걸 놔주시고요. 얘네들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다시피 숫자가 1이야. x가 없네. 그럼 분명히 얘네들이 올라오면 x가 올라올 텐데 x가 없대. 이 얘기는 뭐야? 비율이 1대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올라왔고 x가 왔는데 x가 없대. 그 얘기는 뭐야?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1에서 x를 빼버리면 얼마 남는다? 1만 남는다. 아, 그러면 이게 끝났죠. 요게 바로 부분분수인 거예요. 엔딩. 자, 첫 번째였고 만약에 그럼 선생님 x 플러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x 플러스 2로 쪼개주세요. 통분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 x가 올라올 거야. 근데 x가 없어. 그럼 비율이 1대1이고 가운데는 당연히 빼야만 x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x 더하기 2에서 x를 빼면 얼마나 남아? 2가 남겠지. 2가 남아. 근데 여긴 1이래. 그럼 분자에 있는 2를 없애주면 되잖아.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분수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식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요 식은 첫 번째로 A와 B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통분했는데 통분하는데 여기가 1대1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통분하면서 올라가니까 뭐가 돼? B-A. 아, 분자가 B-A구나 이게 되는 거야. 분자가 B-A인데 여기는 1이야. 그러니까 B-A를 없애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그 분자의 값을 없앨 수 있는 걸 추후에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아니, 같은 글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는 다른 거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현재 우리가 보여주는 얘가 1번이고 얘는 부수적으로 그에 따라서 맞춰주는 식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분자가 반드시 상수가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분자가 반드시 상수. 자, 요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중요. 이렇게. 그런데 간혹 가다가 CF를 하나 잡아주면 선생님, 만약에 x랑 x 플러스 2분의 여기가 3x 더하기 4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분자가 상수가 아니죠. 분자 상수가 아닐 때는 이 식을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개를 쪼개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여기서 x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단순 연산은 안 되겠구나. 그럼 분모보다 분자는 차수가 작게, 분모보다 분자는 차수가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분의 올라가니까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b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얘가 얘랑 똑같다. 즉 3x 더하기 4가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bx야. 이런 것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에 하나 현재 첫 번째 방법 뭐 있어요?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개수 비교법.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의 x값 플러스 2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a가 4니까 현재 a는 얼마다? 2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a가 2되면 2 더하기 b가 3이니까 그에 따라서 b는 1이야.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죠. 수치대입법은 뭐야? 하나의 x값,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똑같이 x에 똑같은 숫자 넣어서 현재 식을 정리하면 돼.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도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왕이면 문자가 없는 게 낫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서 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현재 마이너스 2는 좀 지워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b는 1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x 대신에 0을 넣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4가 바로 2a야. 고로 a는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솎아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CF 첫 번째는 만약에 분수식이 상수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라는 것도 꼭 여분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가끔씩 가다 학교에서 이제 내신 문제 낼 때 어렵게 낼 거야 하면은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분모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의 곱을 쪼개지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두 개씩 묶어주세요. 그러면 차수가 차수나 개수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가 중간항에 들어가는 걸 잡아서 이걸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현재 첫 번째는 a 곱하기 b분의 1, 여기는 b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빼기라고 한다면 뭐 더 쓰면 상관없어요? 해주면 어떻게 돼요? b는 공통이 있으니까 최소공배수 만들라 했지 여기는 c값, 여기는 a가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c-a구나. 그럼 여기는 c-a분의 1을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CF 내용 1번과 요 2번도 분수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서 문제 풀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부분분수에 관련된 기본 옵션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분수를 왜 배우냐? 언제 써먹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분수의 활용법은 뭐냐? 살짝. 부분분수의 활용이 있어요. 이걸 언제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바로 유리식에 대한 합차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유리식의 합차.
합차.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현재 분수식끼리 이게 쫙 나열되어 있겠지? 그때 분수식의 기본적인 공통인수가 반복이 되는가? 아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공통인수가 반복되지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 이럴 때는 그냥 통분하셔야 됩니다. 통분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x 플러스 1분의 1과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을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은 보다시피 분모가 다 다르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는 올라오는 게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 여기는 x 플러스 1과 x 더하기 3. 여기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에 대한 합차를 할 때, 기본적인 유리식의 합차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야? 바로 통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살짝 옆에다가 중요 포인트는 여기죠. 만약에 공통인수가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식을 쫙 보니까 분수식의 합인데 기본적으로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와, 분모가 전체 5개의 종류의 1차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건 통분해버리면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3, x 더하기 4, 3차식이 다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산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데 이 특징을 보니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죠. 얘가 얘랑 같죠. 얘가 얘랑 같다. 이게 중요 특징이에요. 아하, 이게 공통적 우리가 분문수를 써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앞에 있는 걸 찢으면 x분의 1과 x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주세요. 통분하면 x 더하기 1에서 x가 왔는데 x가 없어. 그럼 두 개를 빼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여기는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얘랑 얘랑 어때요? 값이 똑같은데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야. 얘랑 얘랑도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지워지고요. 여기랑 여기도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지워지는 거야. 이게 바로 분수 효과의 가장 분분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효과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뭐가 남았어? 그러면 x분의 1과 x 플러스 4분의 1만 남는구나. 그래서 요걸 통분해 준다면 x 더하기 4에서 x를 뺀다.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얼마? 4. 이렇게 문제를 풀면 스마트하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을 써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이제 부분분수 배웠으니까 번분수와 비례식에 관련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